지하 악궁 확장 장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게 악궁이 좁을 때 어떤 장치를 끼워가지고 이거를 넓힌다는 확장 장치인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해가지고 교합을 더 망가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좀 알려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상하 하악이 있는데 위에가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여기를 장치를 끼워가지고 넓힌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RP라고 하죠. Rapid Palatal Expansor. 그러니까 여기 상하각이 있으면 여기 상하인데 어금니를 이렇게 넓히면 이 아래 치아가 오른쪽으로 물 수도 있고 왼쪽으로 물 수도 있고 이거 동시에 물려야 되는데 악궁을 확장시키니까 이렇게 물 수도 있고 이렇게 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오늘 환자는 이렇게 물어요 왼쪽으로.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악궁 확장 장치라는 거는 신중하게 써야 돼요. 꼭 필요할 때만. 거의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 한 4년째 치아 교정을 하고 있는데 많이 망가졌을수록 제가 다시 고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이 환자가 해외 유학을 하고 있는 관계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 환자는 다른 환자인데요. 악궁 확장이 좀 필요해 보일 정도죠. 공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환자 굳이 공간 확장 장치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예? 그냥 그렇게 붙이고 와이어 붙이면 자동으로 늘어나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이런 효과를 누리려면 자가 결찰 브라켓을 써야죠. 그래서 악궁이 그냥 자연스럽게 확장됐어요. 이거 비발치 교정으로 한 거예요. 충분하죠. 악궁이 확장되면서. 그래서 굳이 그런 인공적인 장치를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 환자를 좀 보도록 하죠. 치아 교정 망한 환자. 재교정해서 고쳐주기. 지금 보면 뭔가 좀 여기가 이제 유치예요. 하악 여기 앞니가 유치인데 유치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앙선이 틀어지고 제가 아까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왼쪽으로 턱이 이게 완전히 틀어졌죠. 자, 환자 봅시다. 이게 지금 아마 10대 후반에 왔을 거예요. 저희 치과에. 그래서 왔는데 타치과에서 교정을 하다 왔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중앙선은 왼쪽으로 틀어졌지. 뭐 상하근 뭐 악공 확장한다고 뭐 이상한 거 끼우고 있지. 자, 오른쪽 벽 보세요. 이게 밥을 먹을 수가 없죠. 완전히 틀어졌죠. 안 물리잖아요. 어금니가. 네? 6번 치아 기준으로 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여기 6번하고 여기 6번하고 완전히 엇나가 있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왜 악궁 확장을 해가지고 이걸 밀어가지고 밥을 못 먹게 해. 자, 왼쪽은 봅시다. 좀 어느 정도 뭐 이것도 좋은 교합은 아니지만 왼쪽은 물리는데 오른쪽은 안 물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RP라는 거예요. 이걸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래피드 뭐 팔라탈 익스펜서 RP를 전 아직까지 교정하면서 써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예요. 저는 이 장치를 써본 적이 없는데 필요하면 쓸 거예요. 필요하면 쓸 건데 아직까지 필요한 경우를 못 발견했어요. 어? 다른 기술을 써도 충분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밴드도 하고 뭐 이거 강제 결찰 브라켓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RP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를 쫙 좌우로 늘리는 장치인데 얼굴이 비대칭인 게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10대 후반인가 왔었는데 왼쪽으로만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얼굴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얼굴이 틀어진 상태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정하다가 안 되니까 아유 너는 안 된다. 원래부터 안 되니까 그냥 양악 수술해라. 그 교정하는 사람들 중에 어이없고 무책임한 말 중에 하나가 해도 안 되니까 양악 수술해라라는 개소리죠. 자기가 교합을 잘 맞추면 양악 수술을 할 환자도 안 하게 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했더니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여전히 중앙선은 많이 틀어져 있죠. 오른쪽은 전혀 안 물리고 있고 왼쪽만 겨우 물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틀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중앙선 기준으로요. 이게 그 치과에서 쓰는 프로브라는 장치예요. 그 프로토스의 자원 탐사 유닛 프로브 말고 그 프로브 아닌 이 프로브 같은 단어일 거예요. PRO-B. 자, 여기가 보면 중앙인데요. 5mm예요.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그래서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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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2mm, 2mm, 1mm, 1mm, 1mm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악 기준으로
약 5mm가 하악이 틀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 지금 많이 비대칭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악공 확장을 왜 하냐고 도대체. 응? 안 했으면 여기도 물리고 여기도 동시에 물리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양쪽을 동시에 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니까 한쪽으로 물게 되고 얼굴이 완전히 틀어지죠. 그래서 일단은 뭐 유학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얼른 장치를 다시 붙여가지고 옛날 장치 거 떼고 저희가 쓰는 장치 붙여가지고 했어요. 이게 H4라는 자가결찰 브라켓인데 지금은 좀 안 쓰고 있어요. 이게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어서 단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쓰고는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것도 자가결찰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렇게, 왼쪽은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은 좀 물리는데 오른쪽은 아예 안 물리죠. 그래서 일단 틀어진 턱을 돌려놔야 되니까 고무줄 끼라 그랬어요. 끼워가지고 일단 틀어진 턱 돌려놔야 되니까 여기도 이쪽으로 돌려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이외에 많은 기술들을 썼어요. 영상으로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그래서 일단 돌리고 뭐 이런 것도 돌리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2020년 그 1월 15일 모습이에요. 다 돌아왔죠. 그리고 여기 비는 거는 고민을 하다가 그냥 여기를 빼버리고 여기를 모아가지고 1번 1번을 모으고 이 빈 공간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심기로 했어요. 자, 중앙선 맞췄잖아요. 응? 그리고 1번, 2번, 3번 치아 물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정 또는 교합의 정석이죠. 1번, 2번, 3번 상악 3번 치아가 하악의 3번과 4번 치아 사이에 딱 들어오잖아요. 자, 이쪽은 조금 공간 이동을 좀 더 해야 되지만 이게 1번, 2번, 3번인데요. 자, 요 하악 치아는 여기다 붙이고 그러면 아니 이걸 이쪽으로 붙이고 여기가 2번 치아니까 하악의 3번 치아가 여기고 여기가 4번 치아죠. 그러면 상악의 2번 치아를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3번 치아를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 치아 반 개 정도 이쪽으로 오면 요 3번 치아가 여기 딱 위치해서 이상적인 교합이 되죠. 그래서 얼굴이 반듯해졌어요. 많이 틀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요 상황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만들어 줬죠. 그 악궁 확장 장치를 함부로 쓰니까 오히려 교합이 망가지잖아요. 좌우를 동시에 어금니로 머물고 한쪽으로 이 환자는 왼쪽으로 틀어져 버렸잖아요. 이런 개념 없는 짓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악궁 확장 장치를 저는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정하면서 악궁 확장 장치를 쓸 상황이 안 생기던데요. 그냥 일반적인 걸로도 충분히 악궁을 확장시키고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그 교정 환자의 90%는 사실은 이제 공간 부족이죠.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생긴 교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악궁도 확장시키고 자가결찰 장치도 써서 넓히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이 악궁 확장 장치를 씀으로 인해서 이 환자는 득보다 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거의 망가졌어요.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모르겠어요. 방법을 몰라요. 왜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젤란이 이게 세계 일주했잖아요. 이쪽 그 유럽에서 서쪽으로 가가지고 태평양 건너가지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왔는데 탐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지구가 둥근지 안 둥근지 지도도 명확하지 않았고 무슨 뭐 GPS나 뭐 자동 뭐 엔진도 없이 기계 엔진도 없이 그냥 그 바람에 의존해서 이렇게 딱 돌아가잖아요. 탐험을 하는 거죠. 갈 길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데 탐험을 하는 거죠. 이런 환자 교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 환자를 교정하는 것도 교합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딴 데서 이렇게 망가뜨려 갖고 오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탐험을 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해 보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치료는 치료 방법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충치가 있어. 아니면 뭐 깊어. 그럼 뭐 신경 치료를 해서 살린다던가 신경 치료가 한계가 있고 치아를 살릴 수 없으면 그냥 빼고 임플란트 한다. 되게 치료 방법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치아 교정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요. 창조적인 생각과
문제 해결력을 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런 환자 앞으로 딴 데서 망가져가지고 심하게 망가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면 교정 비용을 성인 교정 평균 비용의 3배 정도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4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끝났거든요. 앞으로도 한 2년 정도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얘가 해외 유학을 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있지만 치과 치료를 할 때 제가 쓴 책과 영상을 보고 이 치과 의사가 정말 개념이 있고 정상적인 치료를 할지 확인이 되면 하시고요. 확인이 안 되면 아무것도 손대지 마세요. 더 망가지니까요. 네, 이만 마칠게요.